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높이는 사람, 자기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 상대가 지쳐서 포기하길 기다리는 사람. 그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말문이 막힙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억울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커질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그 앞에서 작아질까?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화내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무기로 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논리를 잃지 않고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말하기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대화, 지지 않아도 싸우지 않는 말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말이 막히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 뇌는 그 순간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을 내립니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이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이성적으로 말을 구성하는 뇌의 기능은 순간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나왔다 해도 목소리가 떨리거나 논리가 흐트러집니다. 상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화를 내는 행동이 상대를 침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원하는 걸 얻었고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가 물러섰고 우기면 결국 이겼던 경험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공격을 받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면 달라집니다.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순간을 늦추고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말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아주 단순한 기술입니다.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딱 3초만 멈추는 것. 그 3초가 뇌에게 위협 반응을 가라앉힐 시간을 줍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3초의 침묵은 때로 어떤 반박보다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화를 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의 감정에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가 몰아붙이면 나도 반박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는 싸움이 되고 싸움에서 이기는 건 보통 더 크게, 더 오래 화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홈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반대입니다. 상대가 올라갈 때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것, 속도를 늦추는 것,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말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상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화를 기대했는데 차분함이 돌아오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내 입장은 유지하는 말입니다. 화가 나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공감을 먼저 하되 그 다음에 내 말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둘째, 질문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 하나가 상대의 분노를 구체적인 이슈로 좁혀줍니다. 막연하게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정의 흐름이 잠깐 끊기는 순간입니다. 셋째, 침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쏟아낼 때 끼어들려 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 전에 말을 끊으면 오히려 더 화가 올라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정하고 질문하고 기다리는 것. 이 흐름 하나가 대부분의 감정적 상황을 전환시킵니다. 화내는 것과 우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화는 감정의 폭발이고 우기는 건 자존심의 방어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백한 근거를 들이밀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말을 반복하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 흐름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논리로 이기려 하면 지칩니다. 상대는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탈출구가 있을 때 물러섭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은 더 세게 버팁니다.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부분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시각을 완전히 틀렸다고 몰지 않고 내 시각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자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 한마디가 대화를 이 자리에서 억지로 끝내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맞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의 대화라면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패턴, 우기는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말하기 기술 이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란 상대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실 때는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상대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은 한 번 말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반복할 때 비로소 상대의 뇌에 입력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을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화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의 경계를 말하면 그 말 자체가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말해도 아무리 경계를 세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화내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연습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3초 멈추는 것.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말을 꺼낼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구체적인 이슈만 짚는 것. 그것이 상대의 감정 공세를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상대에게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 틀렸다고 몰아붙이지 않고 상대의 시각을 인정하면서 내 시각을 더하는 방식이 우기는 사람을 가장 자연스럽게 물러서게 합니다. 넷째, 반복되는 관계라면 경계선을 말하는 것. 공격적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작아지고 집에 돌아와 혼자 억울해하는 패턴. 그 패턴은 반복될수록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건 단순한 대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말에 힘을 싣는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화를 낼 때 3초 멈추는 것. 그 3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첫 마디를 고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대화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말을 배우러 오셨지만 사실 오늘 배우신 건 나를 잃지 않고 말하는 법입니다. 그게 진짜 힘 있는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